자, 그러면 이제 연산자도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코드를 제어하는 방법만 알면 이제 웬만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코드 제어를 못해요. 어떻게 돼요? 위에서 물이 산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우리는 흐름을 지켜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큰일이 없으면 계속 똑같이 흐를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한 줄, 한 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지점에서는 그 흐름을 건너뛰고 싶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다시 위로 거슬러 올라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흐름을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코드 흐름 제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쭉 위에서 아래로 흘러갔다라고 하면은 적절한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 지점으로 바로 건너뛸 수도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반복을 하고 싶으면은 다시 일로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흐름 제어를 하려면 조건문과 반복문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자, 조건문부터 볼게요. 자, 위에 거 적처리 합니다. 자, 조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흐름을 딱 이 하나의 흐름을 더 파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흐르다가 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분기가 일어납니다. 분기. 이 지점에서 분기가 일어나요. 좀 컴퓨터가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헷갈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일로 갈 조건과 일로 갈 조건을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경우라면 일로 가고 어떤 경우라면 일로 가라. 요것만 잘 알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코드를 제가 이제 두 개를 작성을 하고 출력 코드로 두 개를 작성하고 분기를 이렇게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무조건 코드 1, 2가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프로그램 위에서 아래로 한 줄 한 줄 실행이 되니까요. 자, 근데 나는 어떨 땐 얘만 실행시키고 싶어요. 아니면 어떨 때는 둘 다 실행시키고 싶지 않고, 어떨 땐 둘 다 실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내가 원할 때 실행시키는 방법이 이제 조건문을 만드는 거예요. 코드가 실행될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얘만 놓고 볼게요. 코드 1. 자, 조건은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와 변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변수를 하나 이렇게 마련을 해 놓고, 자, 이런 조건을 만들 수 있죠. A가 10보다 클 때만 작동.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A에다가 이렇게 1을 넣으면 얘는 실행이 되면 안 되고요. 이렇게 A에다 11을 넣었으면 이게 실행이 돼요. 지금은 전혀 관계가 없죠. 이 값이랑 요거랑. 그래서 자, 분기를 일으키고 싶은, 그러니까 실행이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특별한 조건이 될 때만 실행시키고 싶으면 무조건 일단 if라고 해서 감싸주세요.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해볼게요. 분기를 하고 싶은 코드가 있으면 if 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자, 이렇게 구조를 만드시고요. 실행시키고 싶은 코드를 여기 중괄호 안에 넣어주세요. 중괄호는 제가 뭐라 그랬죠? 영역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조건에 맞았을 때 실행되는 코드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딱 여기서 여기까지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뭐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자, 그럼 조건을 만들어줘야죠. 얘가 실행되고자 하면, 그러니까 얘가 실행됐으면 하는 조건이 뭐였죠? A가 10보다 클 때죠. 이렇게 조건을 넣어주십니다. A가 10보다 클 때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이제 true 값이 들어오면은 이게 작동을 하고요. true 값이 아닌 false가 들어오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건을 만들면 얘는 무조건 비교 현상은 뭐가? 논리 값이 나오니까 맞다 틀리다로 귀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조건이 맞으면 실행이 되는 거고 안 맞으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실행이 되죠. 왜? A는 11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요? true가 나오죠. 그래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1로 넣어주면 이게 1로 바뀔 거 아니에요. 1이 10보다 크다는 거짓말이니까 펄스가 나오겠죠. 이러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 코드 2. 자, 얘도 이렇게 해놓고요. 자, 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A가 5일 때만 작동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가 5일 때만 실행해라. 이렇게 만들면 되죠. A가 5가 맞으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를 넣어주면 그때만 실행이 되고요. 1을 넣으면 실행이 안 되죠. 두 개의 조건은 서로 다른 조건이니까 얘랑 얘랑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얘가 실행이 된다고 해서 얘가 실행이 되거나 안 되고, 그러니까 실행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이 조건이 맞으면 실행되는 거고 얘도 이 조건이 맞으면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A에다 1을 넣으면 얘도 안 맞고 얘도 안 맞으니까 둘 다 실행이 안 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해놓고 여기 5로 해주면 A가 5일 땐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죠. 그래서 얘도 실행되고 얘도 실행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제어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활용하면 됩니까? 이집 레인 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약속을 할 거예요. 1이면 B, 2면은 B 안 오고. 그래서 모든 현상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뭐예요? 현재 B가 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B가 오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한테 실제로 창문을 열게 시키고 싶어요. 창문을 닫게 하고 싶거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뭐 출력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출력으로 대체를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창문에다가 기계 달고 거기 프로그램 심으면 여러분들이 창문을 닫아라 또는 열어라 직접 명령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어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조금 창문을 닫아야 되는 건 언제예요? 이지 레인이 1일 때죠. 비가 올 때. 근데 현재 비가 안 오고 있으니까 안 닫죠. 2일 때 비가 안 오죠. 자, 그럼 비가 안 올 때 창문을 열고 비가 올 때는 창문을 닫으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니까 이제 창문을 열고요. 비가 오면 1번 창문을 닫아요. 그죠?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직접 제어를 하고 싶으면 이제 스캐너 만들어 주시고 sc.next int 이렇게 받아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출력금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창문을 닫으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상황에 맞는 조건을 만드시고요. 조건에 맞는 코드를 미리 작성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값을 우리가 제어하면서 이즈레인의 값을 우리가 1이나 2로 계속 바꿔주면은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시면 돼요. 코드를. 됐죠? 자, 근데 보시면 이제 창문을 닫아라 열어라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두어라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당장 우리가 딱 이 두 가지만 경우의 수만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비가 오면 닫고 비가 오지 않으면 열어라. 딱 요건데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isLane이라는 변수값을 봤는데 1이면 창문을 닫아야 되죠. 그럼 이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isLane이 2인지를 검사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미 1인 게 결정이 났으니까. 반대로 isLane이 1인지를 봤더니 1이 아니래요. 그럼 이겠죠. 그럼 2인지를 따질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역시 없죠. 그죠? 그래서 관련된 어떤 하나의 그 행위, 한 상황에 대한 행위를 결정할 때 이 조건은 같은 조건을 쓰잖아요. 같은 그니까 이 변수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구조. 그죠? 이게 둘 중 하나. 태길 구조죠. 그죠? 양자 태길이죠. 이거 양자 태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구조에서는 하나가 선택되면 나머지가 저절로 선택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나머지 하나의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맞으면 여기 실행되고 요게 아니면 요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귀찮게 이제 한번 따질 필요가 없죠. 그때는 이제 if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if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LG라고 씁니다. 만약에 요거면은 요거, 그렇지 않으면 요거,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똑같이 결과는 나옵니다. 제가 2를 입력하는 순간 여기는 2가 들어갈 거고요. 맞지 않잖아요. 그럼 무조건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실행돼야 되니까. 얘가 실행이 안 되면 얘가 실행돼야 되죠. 자, 그래서 양자 태길이고요. 자, 이런 류 말고 그러면 갈림길 같은 거 있잖아요. 직진, 좌회전, 우회전. 자, 요거 갈림길, 새 갈림길이 나왔을 때 직진하면서 좌회전할 수가 없잖아요. 현대가. 그죠? 그럼 요거는 무조건 셋 중에 하나가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진로를 여기 디렉션이라고 해서, 자, 1이면 직진, 2면은 좌회전, 3이면 우회전.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1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직진하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짜면 돼요. 자, 이 변수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해놨으니까 만약에 프로그램한테 디렉션의 값이 1이면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되고요. 디렉션 값이 2면 좌회전이죠. 3이면 우회전.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일단 직진이에요. 그렇죠? 디렉션 1로 넣어놨으니까.
자, 그럼 요 위에 거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입력을 받아주면 되죠. next int. 자, 입력할 걸 알려주면 돼요. 1 직진, 2 좌회전, 3 우회전.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물어보죠.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제 1번 누르면 직진하는 거죠.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2 누르면 이제 좌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3개의 조건도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경우의 수가 이제 3개인 거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는 하나의 행위에 대한 3개의 경우의 수잖아요. 아직.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이제 3자택일이 되는 거죠. 셋 중에 하나가 선택되는 거죠. 하나가 선택되면 나머지는 선택될 이유가 없고요. 직진하면서 좌회전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LG를 여기다 쓰시면 이렇게 쓰시면 자, if else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실행되는 거예요. 요거 아니면 요거죠. 요거 아니면 요거. 그럼 얘가 또 따로 떨어지잖아요. 이 세 개를 한 번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if else를 쓰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처리를 하려면 이 else 안에서 또 직진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좌회전, 우회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렉션이 2일 때는 좌회전, 그렇지 않고 남은 경우의 수는 하나죠.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if 직진인 경우, 직진이 아닌 경우. 그럼 직진이 아닌 경우 또 2개로 분기가 되니까 또 좌회전인 경우, 좌회전이 아닌 경우. if else로만 사용하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보기도 불편하고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복잡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3자택일은 if else만 쓰면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다시 되돌릴게요. 자, 이 상태였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여기 이 세 개의 경우의 수가 그죠? 하나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개의 조건이니까 그죠? 이걸 다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컴퓨터는 이 세 개의 조건에서 논리적인 관계성을 찾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다 LG를 여기다 붙이시면 if 앞에다 붙이시면 요거랑 요거랑은 한 덩어리라는 것을 이제 컴퓨터가 알아요. 여기도 붙여주면은 요 세 개의 조건은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하나가 선택되면 나머지는 내가 이제 볼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걸 컴퓨터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직진이 이미 결정이 났으면 더 이상 나머지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하면 안 되죠. 컴퓨터는 이게 결정이 되는 순간 나머지는 쳐다도 안 보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만약에 여기 좌회전, 그러니까 직진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이 2번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직진이 아니니까 이거 실행이 안 되겠죠. 이게 실행이 안 됐을 때만 이거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 되면서 이게 실행이 되면은 또 얘는 실행을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3자택일 이상 처리하고 싶을 때, 분기하고 싶을 때 이렇게 else if 이렇게 연결을 계속 하시면 돼요. 만약에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나는 가만히 서 있고 싶다. 그럼 조건이 하나 더 들어온 거죠. 디렉션이 4인 경우가 하나 더 들어왔잖아요.
그럼 조건이 여기 3개밖에 없으니까 4일 때는 처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if를 4일 때를 만드시고 조건 4일 때 어떻게 해라, 멈춰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이어줘라. 그럼 4를 눌렀을 때 멈춤 잘 작동을 하고요. 자, 요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안 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엔 자, 그냥 else 안 쓰고 if만 썼을 때, 그리고 else if를 썼을 때 차이를 볼 거고요. 대신 이럴 때는 equal 말고 범위로 좀 할게요. 범위. 자, 요거는 3보다 작을 때 디렉션에 그 값을 이제 우리가 숫자를 줄 건데, 3보다 작으면은 직진, 5보다 작으면은 좌회전, 7보다 작으면은 우회전, 10보다 작으면은 멈춤이라고 해볼게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if만 썼을 때랑 else if를 썼을 때 그냥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이꼴로 하는 게 나은데 그냥 범위로 하는 이유는 차이 보려고. 자, 여기도 똑같이 바꿔줄게요. 똑같은 조건으로. 됐죠? 자, 그리고 이 디렉션 값을 1로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잠깐 이 녀석은 이제 주석 처리하고 다시 만들었으니까, 자, 1이면 3보다 작으니까 이제 직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차가 직진했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보시면은 직진, 좌회전, 우회전, 멈춤 다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컴퓨터는 이 4개의 조건이 하나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걸 몰라요. 요것도 맞는 말이고, 요것도 맞는 말이고, 요것도 맞는 말이고, 요것도 맞는 말이니까 그냥 4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이 뭐예요? 4개의 경우의 수가 있고 하나만 실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직진이면 직진, 좌회전이면 좌회전이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걸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리는 여기서 얘를 더 정확하게 좌회전하는 방법을 따져줘야 되는데, 5보다 작다고 무조건 좌회전하면 안 되고 3보다 큰지도 따져야 돼요.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만 좌회전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하잖아요, 되게.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직진이 결정되는 순간 얘네들 고려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직진 하나만 딱 나오는 거예요, 밑에 거는. 자, 만약 제가 4로 이렇게 값을 바꾸면, 자, 얘는 아니죠. 얘는 아니니까 실행이 안 되겠지만 요거는 다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 멈춤 3개 다 또 합니다. 그죠? 역시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요 밑에 거는 얘 따져보니까 4가 3보다 작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 실행하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맞는 말이죠. 실행하고 얘네들은 이제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게 else if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건들, 어떤 상황, 하나의 상황에서 다양한 조건이 나와서 그 조건마다 실행을 다르게 해야 될 때 분기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문은 이렇게 하고요.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거예요. 다자택일 구조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여러 조건 중에 하나 실행하고 싶을 때 그런 경우 무조건 else if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직진도 아니고 좌회전도 아니고 우회전도 아니면 무조건 멈추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숫자를 잘못 입력할 수 있거든요. 14 정도로.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여긴 당연히 만족하는 게 없으니까 다 건너뛰었을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조건을 잘 만들긴 했지만 10보다 큰 조건은 없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자택일이긴 한데 조건이 맞는 게 없으면 선택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는 무조건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조건 다 따지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 거 있죠. 제일 마지막 거. 제일 마지막 거를 LG로 하시면 무조건 얘는 실행이 돼요. 위에서 결정이 되면 결정된 게 실행되고, 위에서 따졌는데 다 아니면 무조건 얘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LG를 쓰냐 안 쓰냐의 차이는 그냥 LG 프로 연결만 하면 이게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 조건이 안 맞는 경우에 한해서는. 하지만 LG를 하나 여기 마지막에 넣어두시면 이 조건문 덩어리는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는 실행되는 거예요. 답이 없을 수가 없는 구조. 그래서 이 조건 따져보고 이 세 개가 안 맞으면 무조건 이거 실행한다. LG if는 요 세 개 따져보고 얘도 따져보고 얘도 안 맞으면 그냥 넘어간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